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니가 스터디 피그마 UI3 강좌입니다. 그 16번째 시간으로 컴포넌트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와 인스턴스, 두 번째 컴포넌트 오버라이드, 세 번째 디태치 인스턴스, 네 번째 컴포넌트 안에 컴포넌트.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유! 피그마 강의는 누가? 오쌤이.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을 해주세요. 컴포넌트는 재사용 가능한 UI를 말합니다. UI는 유저 인터페이스인데요. 디자인적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 옆에 배너와 같은 디자인이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이신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루 종일 디자인을 했다고 볼게요. 근데 사수나 클라이언트가 다시 해 이러면 너무 슬프겠죠? 예를 들어서 요 플레이 버튼을 동그랗게 하지 말고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글자색 같은 경우 더 진한 회색으로 처리해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요? 6번씩 전부 다 바꿔야 되겠죠? 그럼 작업하는 시간이 매우 길어지게 돼서 매우 슬픈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걸 컴포넌트로 등록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도비 XD의 에셋과도 같은 기능이며 코딩 쪽에서는 클래스, 설계도 개념과 같습니다. 특히 리액트나 스벨트 이런 웹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서는 컴포넌트라는 명을 쓰고 있죠. 그거를 피그마가 가져와서 응용을 해둔 겁니다. 인스턴스는 컴포넌트의 복제본입니다. 등록한 컴포넌트를 재사용하는 건데요. 이 컴포넌트 아이콘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4개짜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바꾸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는 다이아몬드 1개로 해서 더 중요함을 표시를 했어요. 컴포넌트를. 근데 이제 이 다이아몬드 1개짜리는 복제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작을 할지 보도록 할게요. 원본 컴포넌트 하나만 바꾸면 다른 복제 인스턴스도 전부 바뀌어 한 번만 작업할 수 있는 게 바로 컴포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이런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카페24라는 사이트인데요. 이런 스타일의 버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거를 모서리를 완전히 둥근 버튼으로 바꿔라.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이트 페이지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다 계속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린 예제를 요런 버튼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앱에서 뉴 디자인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파일명은 이렇게 16 컴포넌트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의 이름은 1 컴포넌트와 인스턴스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원본 제작이라는 파트와 디자인 페이지라는 프레임을 놨는데요. 원본 제작은 300, 300 사이즈로 해주시고 디자인 페이지는 500에 800 사이즈로 해주세요. 그리고 컴포넌트는 원본이고 인스턴스는 복제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본 제작 쪽에다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각형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도형을 그려서 모서리 둥글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모서리 둥글기를 10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너무 둥글죠? 그래서 5 정도까지만 이렇게 주도록 할 거고 사이즈는 120에 40으로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색상을 좀 잡아볼 건데 235 BF5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보신 카페24와 같은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써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툴 보이시죠? 텍스트 툴 눌러서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쇼핑몰 만들기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 가셔서 글꼴은 노토산스 KR로 주시도록 할 거고요. 그러고 나셔서 굵기는 미디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16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지금 쇼핑몰 만들기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때 폭을 조금만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0 정도 하시고 가운데에다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글자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작업을 다 했고요. 이렇게 두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컴포넌트를 제작을 하실 건데 UI2 때는 여기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4개짜리 아이콘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긴 보이지 않죠?
이제 디자인 패널의 상단에 있어요. 아니시면 점점점 누르셔 가지고 찾으셔도 되고 단축키로 컨트롤 알트 K를 누르셔도 됩니다. 맥인 경우는 커맨드 옵션 K를 누르시면 되겠죠.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를 눌러 주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 요 아이콘이 안 보인다면 옵션으로 들어가시고 보인다면 바로 요 다이아몬드 4개짜리 아이콘을 눌러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컴포넌트가 등록되고요. 레이어에서도 요렇게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4개짜리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btn이라고 버튼을 줄여서 쓰는 영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원본 컴포넌트가 되는 거고요. 자, Alt 눌러서 복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다이아몬드 1개짜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건 인스턴스입니다. 이건 복제본인 거죠. 이제 글자를 바꿔볼게요. 쇼핑몰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네, 호스팅하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는 바뀌었어요. 근데 글자가 이렇게 가운데 안 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요 원본을 조금 바꿔주게 되면 글자가 가운데 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가셔가지고 이 원본에 가셔서 쇼핑몰 만들기를 이제 박스를 당겨주세요. 글자 있는 부분에 박스를 이렇게 당겨주시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끝까지 이렇게 맞춰주신 상태에서 글자 정렬을 가운데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럼 무조건 이렇게 가운데로 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원본을 바꾸니까 지금 인스턴스도 같이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카페24 페이지도 보셨겠지만 페이지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하겠지만 많은 페이지에서 이 버튼을 다 많이 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본 컴포넌트는 이렇게 따로 제작을 한 상태에서요. 디자인 페이지를 이렇게 따로 두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매번 여기서 원본 컴포넌트에서 Alt 눌러서 이렇게 복제한다는 건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셋 패널이 있습니다. 에셋 패널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UI 키트라고 보이시죠? 이건 피그마가 제공해주는 그냥 예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만든 걸 쓸 거잖아요. 그럼 로컬 에셋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btn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꾹 눌러서 끌어갖고 오면 편해요. 그리고 페이지를 많이 제작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내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Alt 눌러서 복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밑으로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이렇게 가져와서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S 패널까지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글자는 조금 바꿔보도록 할 건데요. 이 파일 패널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레이어 패널을 확인을 해보시면 디자인 페이지에 있는 둘 다 인스턴스 복제본으로 처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도 그냥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쇼핑몰 무료 제작하기랑 무료 호스팅하기로 글자를 바꿔봤습니다. 원본 컴포넌트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원본 제작 보이시죠? 그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여기서 박스 있죠? 요 렉탱글 1이라고 되어 있는 요 박스의 모서리 둥글기를 완전하게 둥글게 하기 위해서 20으로 수치를 바꿔볼게요. 네, 그럼 아래에 있는 것도 이렇게 모서리 둥글기가 바뀌죠? 그리고 나머지도 전부 한 번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나 사수가 내가 디자인한 걸 수정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컴포넌트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컴포넌트 오버라이드는 인스턴스를 원본 컴포넌트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오버라이드라는 용어는 자바라는 컴퓨터 언어에서 있던 클래스를 이제 원본으로 이제 오버라이드 시킨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착안이 됐는데요. 이 용어를 디자이너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피그마에서는 처음에는 오버라이드라고 했다가 푸시 체인지 투 컴포넌트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컴포넌트 오버라이드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원본 컴포넌트를 인스턴스가 이제 대체를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내가 깜빡하고 원본 컴포넌트에서 바꿨어야 되는데 이제 인스턴스는 변경은 가능은 하거든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막 바꿨더니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가 10개다? 근데 10개를 그거를 다 기억해서 컴포넌트한테 가서 다시 바꿔주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턴스에서 바꿨던 거를 다시 컴포넌트한테 오버라이드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도록 하시죠.
그럼 했던 페이지에서 계속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컴포넌트는 원본 제작 프레임에 있는 요 BTM 보이시죠? 원본 컴포넌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디자인을 하는 중이라고 볼게요. 디자인 페이지에 와가지고 요 무료 호스팅 하기가 선택되어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아웃라인 스타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렉탱글 원으로 되어 있는 요 비지 부분에서 요 필 보이시죠? 필은 흰색으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를 추가해 볼게요. 굵기는 3으로 표시를 할 거고, 색상은 눌러보면 우리가 방금 썼던 색들은 온 디스페이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파란색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셔서 글자색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파란색으로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인스턴스를 변경한 거기 때문에 원본 컴포넌트를 변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 만들고 보니까 이 버튼이 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머지 4개도 다 바꿔라 그러면은 여기 가서 내가 줬던 걸 다 기억해야 되겠죠? 글자도 파란색, 스트로크 3픽셀, 모서리 둥글기 뭐 이런 것들까지도 자, 몇 필색을 흰색으로 줬던 이런 상황을 다 기억한 다음에 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외워서 바꿀 수 있다고 치지만 복잡한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뭐뭐뭐 바꿨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요 무료 호스팅하기라는 인스턴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여기 지금 보시면 메인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투 메인 컴포넌트를 누르게 되면 내 메인 컴포넌트가 뭔지를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본 컴포넌트에 오게 되는데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건 지금 그건 아니죠. 자, 밑으로 오셔서 다시 이걸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인 컴포넌트에 푸시 체인지 투 메인 컴포넌트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전엔 이게 컴포넌트 오버라이드라는 명칭으로 써 있었는데 좀 말이 어렵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이해하기 쉽게 체인지 된다, 메인 컴포넌트로 체인지 된다라는 푸시 체인지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거 눌렀더니 네, 보이시죠? 원본 컴포넌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머지들도 전부 다 바뀝니다. 글자는 인스턴스를 바꾼 거기 때문에 글자까지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다시 볼게요. 컨트롤 Z를 누르셔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원래 쇼핑몰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료 호스팅하기라는 글자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원본 컴포넌트랑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바꿨던 게 다 들어가게 되죠. 보이시죠? 나머지 인스턴스에 글자 바뀌었던 것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유지해서 하기 때문에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디태치 인스턴스는 인스턴스를 깨서 컴포넌트에서 분리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럼 인스턴스를 왜 깨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겠죠?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컴포넌트를 깰 수 있냐는 거였어요. 컴포넌트는 못 깹니다. 피그마가 컴포넌트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못 깨게 막은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컴포넌트와 유사한 거를 다시 만들어서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컴포넌트에 대한 인스턴스를 깬 다음에 다시 컴포넌트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피그마가 막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죠. 그럼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라고 해주시고 디태치 인스턴스로 해주세요. 프레임을 다시 300, 300짜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만들었던 아웃라인 형태의 지금 버튼이 생겼죠? 근데 우리는 아까처럼 솔리드 형태로 단색으로 또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만들려고 한다면 또 사각형을 쓰고 또 글자를 써서 글자 설정을 맞춰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는 금방 다시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나중에 만드시다 보면 컴포넌트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응용해서 다시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될 때 다다시 만든다? 그럼 너무 복잡하겠죠? 기존 1번에 있던 거에 인스턴스를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셋이라는 데 가셔서 갖고 올게요. 저쪽에서 복사해 갖고 오시면 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에셋 패널에서 로컬 에셋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럼 btn이 있죠. 자, 꾹 눌러서 끌어갖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파일 탭으로 가셔가지고 레이어 패널을 보면 인스턴스예요. 다이아몬드가 한 개인 거죠. 인스턴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요거를 디태치 인스턴스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도 있기는 한데 외우기가 다 쉽진 않죠. 그래서 디태치 인스턴스로 깨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프레임으로 다시 묶여요. 이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긴 한데 프레임을 다시
일반적으로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그룹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언그룹을 누르시면 이 프레임은 한 번 더 깨져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시면은 일단 글자 색을 흰색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렉탱글 1이라는 사각형 있죠? 사각형에서 이제 필을 이 파란색으로 주고 스트로크를 없애주면 이렇게 솔리드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셔서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컴포넌트로 등록을 하게 되면 매우 편리하게 금방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컴포넌트를 btn1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도 여기서 다시 만들고 싶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럼 Alt 눌러서 복제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인스턴스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디태치 인스턴스로 깨줍니다. 네, 그러면 프레임으로 다시 묶인다 그랬죠? 그럼 마우스 오른쪽 언그룹을 눌러주셔서 프레임을 깨주시고요. 다시 글자를 원래 지금 보고 있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사각형을 잡아서 흰색으로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추가해서 3픽셀로 바꿔서 여기를 다시 파란색으로 스트로크 색상을 선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컴포넌트로 다시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건 btn2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가요? 요걸 만드느라고 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저는 지금 간단한 그 버튼으로 보여드렸지만 복잡한 배너 같은 경우도 쉽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포넌트를 등록할 때 내부 요소로 또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컴포넌트의 요소 안에는 인스턴스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컴포넌트를 재사용해서 다양한 모습의 컴포넌트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안에 컴포넌트를 해볼 건데요. 페이지를 추가를 해서 3컴포넌트 안에 컴포넌트라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프레임을 2개를 만들 건데 하나는 원본 컴포넌트라고 해서 사이즈는 300, 300 사이즈로 해주시고요. 흰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필색을 좀 진한 회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디자인 프레임은 500, 500짜리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든 컴포넌트에 인스턴스를 가지고 와 볼 겁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도형과 글자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바로가기 글자를 써주세요. 바로가기 글자는 이렇게 타이포그래픽으로 확인해서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도형은 100에 30짜리로 해주시고 역시 마찬가지인 파란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 요 글자랑 요게 가운데 오도록 처리를 해주시는데요. 요거는 뭐 포지션의 정렬 기능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기 글자가 사각형에서 10픽셀 정도 떨어지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요것들을 컴포넌트를 등록한 다음에 인스턴스를 가지고 갈 거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다르면 이상하게 들어가요. 이거 만들 때 지난 강좌 UI2 때도 이거를 좀 잘못 만드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비율이 이상하게 들어간다는 거는 여기에 들어갈 이제 인스턴스들은 사이즈가 다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컴포넌트 등록 전에 사이즈를 다 같게 하기 위해서 뒤에 사각형을 15, 15짜리로 처리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뭐 펜툴로 그리셔도 되고 요거는 뭐 이렇게 플러그인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화살표를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각형 도형으로 한 다음에 모서리 둥글기를 1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11일짜리로 했는데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원형 도형을 3픽셀짜리로 만들어서 3개로 처리를 했습니다. 요 빨간색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요 빨간색들의 사각형들을 잡아서 사각형만 잡으세요. 레이어 잘 보세요. 요거를 0%로 왜냐면 저 빨간색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 사각형의 이 투명도를 0%로 하신 상태에서요. 이렇게 지금 드래그를 해서 잡아야 돼요. 뒤에 있는 사각형까지 반드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5, 15짜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때 이걸 컴포넌트로 먼저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럼 컴포넌트 1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아이콘 1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십자가 모양 더보기 버튼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 선택을 해서 컴포넌트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콘 2라고 하도록 할게요. 이제 옆에 있는 점점점
역시 얘도 더보기 스타일인 건데 이렇게 더보기 스타일을 3개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15짜리를 역시 컴포넌트로 등록을 해주시고 아이콘 3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 새로운 컴포넌트로 가지고 갈 때는 원본 컴포넌트면 안 된다 그랬죠? 인스턴스여야 돼서 요거를 Alt 눌러서 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에서 10픽셀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글자와 가운데에 오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잡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렬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요 바로가기 버튼도 요거를 컴포넌트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More BTN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요거를 디자인 페이지로 가지고 가본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프레임에 가셔가지고 이제 끌 거라니까 에셋 패널에 가셔서 끌어당겨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BTN은 이건 아까 거죠? 요 로컬 에셋에 다시 가셔서 페이지별로 딱 다시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로컬 에셋을 눌러서 요 3페이지에 있는 거를 보시면은 4개가 등록되었죠? 그 중에 More BTN을 끌어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파일을 가보시면 요거는 인스턴스예요. 얘네들을 그냥 Alt로 눌러서 밑으로 복제를 또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Ctrl D 누르면 행동을 반복해서 또 같이 가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 아이콘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이 아이콘을 이제 잡아보시면요. 요 아이콘 1을 정확히 잡아주시면 되세요. 디자인 패널 상단에 아이콘 1이라고 해서 로컬 인스턴스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스왑 인스턴스라고 해서 체인지 할 수 있죠.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더보기를 또 처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 맨 마지막에 있는 바로가기도 인스턴스 가셔가지고 요 스왑 인스턴스를 창을 꺼내주신 상태에서 아이콘 3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컴포넌트 안에 또 컴포넌트를 넣었다는 건 그 컴포넌트를 또 재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습득을 하셔서 응용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컴포넌트 응용 배너.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